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철학이자 기분으로 타는 기계로 불린다는 바로 그 자동차인데, 이 차의 이름은 바로 마세라티의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콰트로 포르테라, 그 이름처럼 무게감이 넘치는 이 이탈리안 세단은 그 등장과 함께 이탈리안 감성과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이자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모델이 되었고, 그 역사만 해도 벌써 6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기음과 그 디자인만으로도 운전자들을 만족시켜주는 마세라티 그 자체인 콰트로 포르테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품격과 속도를 동시에 보여준 최초의 스포츠 세단.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초, 페라리는 오직 서킷만 바라보던 시절이었고, 람보르기니는 아직 트랙터나 만들던 시절이었는데, 마세라티는 여기서 우승을 휩쓸고 있던 모터스포츠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로드카, 특히 그랜드 투어러라 불리는 GT카 시장으로 점차 발을 옮겨나가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꿔나가게 되었죠.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럽은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유럽의 부유층들은 이제 더 이상 빠르기만 한 스포츠카보다 빠르면서도 넓고 편안한 자동차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마세라티는 현재 한국에서의 인식이 많이 실추되었지만, F1 초창기에는 F1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조차도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의 F1 레전드이자 레이싱의 절대 강자였고, 특히 당시 마세라티의 레이싱 설계 기술력은 월등히 좋아서 타 팀들에게 셰시를 제공할 정도로 성공적인 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세라티는 우수했던 그 성적과 달리 그렇지 못했던 판매 사업으로 인해 결국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해 철수를 하던 다른 팀들과 달리 박수 칠 때 떠나라 같은 느낌으로 1958년 F1에서 철수를 하며 그렇게 로드카 시장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모터스포츠에서 잔뼈가 굵었던 마세라티는 자신들의 강점인 레이싱 기술을 앞세워 레이싱 DNA를 가진 고성능 세단을 만들자는 그 목표를 갖고, 자체 설계한 강철 유니바디 구조 기반의 프론트 서브 프레임을 적용하면서 엔진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4.1L V8 엔진을 레이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세단에 그대로 박아버리면서 럭셔리 스포츠 세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최초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바로 이탈리아어로 4개의 문이라는 뜻을 지닌 콰트로 포르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 출력 260마력에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를 자랑하던 문짝 4개의 이탈리아 세단은 1963년 첫 등장을 하자마자 제규어의 플래그십 모델이나 당시 180마력을 간신히 넘던 벤츠 S클래스들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고, 대망의 1968년에는 배기량을 더 늘린 4.7 엔진까지 장착하면서 최고 속도는 255km에 최고 출력은 290마력을 내뿜는 새로운 콰트로 포르테까지 선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1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그 당시 성능도 성능이었지만 디자인에도 엄청 힘을 줘 당시 마세라티 5000GT에서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의 대표 자동차 디자이너 피에트로 프루아가 맡게 되면서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도 이탈리아 장인들이 직접 수공으로 제작해 그야말로 1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자동차를 넘어선 예술품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성능이나 디자인 어디 하나 아쉬울 게 없었던 이 자동차는 단 700여 대만 생산이 되었지만 여러 유럽 국가의 귀족과 정치인,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 대통령의 전용차가 되면서 운전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고, 그 결과 모터스포츠를 떠났던 마세라티는 콰트로 포르테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고급차 브랜드로 그 위상을 새롭게 다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프랑스의 이성, 그 사이에 무언가. 완벽했던 1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그 명성과 상징성에 비해 대중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며 소위 대박을 치진 못했는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할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소 독특한 시기에 탄생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1970년대 초반 마세라티는 결국 재정난에 빠지게 되면서 프랑스 시트로엥의 최종 인수가 되었는데, 이때 시트로엥은 자사의 기술력으로 마세라티의 프랑스식 기계 철학을 입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프랑스의 기술력과 이탈리아의 감성이 한데로 합쳐진 혼종 그 자체가 되었고, 실제로도 시트로엥의 쿠페 SM이라는 차량이 2세대 콰트로 포르테의 기반 플랫폼으로 결정되면서 포도어를 고수하던 콰트로 포르테
포르테는 연장된 쿠페 플랫폼에 억지로 몸을 구겨가며 기존의 대형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망각한 채 그저 시트로엥의 SM 롱바디 4도어 버전에 가까웠다고 하네요. 심지어 SM은 후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이었기 때문에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마세라티 최초의 전륜구동 자동차가 되었고, 엔진 역시도 8기통이 아닌 6기통의 V6 엔진이어서 그야말로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마세라티의 탈을 쓴 시트로엥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세라티는 멋진 배기음을 자랑하던 8기통 엔진만큼은 절대 포기하기 싫었는지 어떻게든 V8 엔진을 넣어보려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 엔진은 너무 구식이기도 했고, 특히 기반 플랫폼이 되었던 시트로엥 SM 셰시에는 8기통 엔진이 들어갈 공간이 나질 않아서 결국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시트로엥의 뜻대로 6기통 엔진이 탑재된 채 190마력짜리의 평범한 자동차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후륜구동을 통해 날렵하고 완벽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며 많은 찬사를 받았던 1세대와 달리 전륜구동 기반의 미드십 구조였던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무게 배분과 밸런스의 변화로 주행 안전성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또한 시트로엥 특유의 하이드로 뉴매틱이라는 유압식 서스펜션까지 장착되면서 과거 스포츠 세단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그저 둥둥 떠다니는 리무진 같은 주행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서스펜션이 고장도 많았기 때문에 당시 이걸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려면 전문 시설을 가야만 했고, 특히나 이런 서스펜션을 다루는 취급점들이 유럽 내에 많지 않아서 유지 보수는 더욱 어려웠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대중적인 판매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1세대 콰트로 포르테도 무려 700여 대나 판매되었지만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2세대는 단 10세대만 만들어졌고, 이 중 상당수는 실제로 판매되지도 못한 채 그저 프로토타입이나 시제품으로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개발 당시만큼은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술을 자랑하던 시트로엥과 이탈리아의 감성 중심 브랜드인 마세라티, 그리고 람보르기니의 쿤타치와 미우라, 란치아의 스트라토스 등을 디자인했던 마르첼로 간디니의 합작이라는 완벽한 조합으로 그 기대를 모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의 성능도 다운그레이드되고 디자인도 기존의 고급스러움은 사라진 채 미래지향적인 실험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2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결국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실패한 모델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물론 이 이후로 마세라티는 콰트로 포르테라는 이 자동차는 기술력보다 감성이 먼저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이후 세대부터는 또다시 콰트로 포르테를 상징하는 V8 엔진과 후륜구동, 그리고 도전적인 GT카만의 감성을 고집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 이탈리아 자동차로 돌아온 콰트로 포르테. 2세대 콰트로 포르테의 실패, 그리고 그 마세라티를 인수했던 시트로엥마저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서 마세라티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은 바로 데 토마소 오토모빌리티의 설립자이자 전직 레이서였던 알레한드로 데 토마소라는 인물이었죠. 먼저 이 인물은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독특한 행보를 보여주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사업가였는데, 이런 토마소는 마세라티를 인수하자마자 마세라티는 고급스럽고 빠르며 그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의 감성을 담은 자동차여야 한다고 말하며 마세라티의 브랜드 정체성과 철학을 다시 재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곧바로 콰트로 포르테에도 깃들여져 2세대에서 보여줬던 전륜구동에서 드디어 벗어나 다시 후륜구동 기반의 고성능 세단으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당연히 플랫폼 역시도 마세라티만의 프로젝트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엔진도 최초의 콰트로 포르테처럼 다시 8기통으로 돌아와 4.2, 4.9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최고 출력은 255에서 280마력,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20에서 230km 수준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출력이 극단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성능 세단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남는 차량이 되었죠. 그 다음 정갈하고 각진 디자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세대 콰트로 포르테는 과거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와 포니,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 1세대 등 소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명차들을 디자인했던 이탈 디자인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으면서 거의 5m에 가까운 이 거대한 차를 마치 정돈된 건축물이 연상될 정도로 완벽한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 오늘날 생각하는 고성능 세단과는 다소 거리가 멀 정도로 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최고급 가죽과 나무 등 고급 옵션들을 대거 사용하며 넓은 뒷좌석을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VIP들을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2세대와 달리 3세대 콰트로포르테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약 2100대 정도 생산이 되어 나름의 상업적 성공을 이뤘고 1986년에는 미국까지 겨냥해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세단이라는 타이틀도 노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차도 가장 완벽했던 콰트로포르테라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 마세라티 특유의 전기장치 및 전장계통 고장, 그리고 미국 사양에서 발생된 배출가스 관련 문제 등으로 타면 골치 아픈 차라는 평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도 3세대는 콰트로포르테가 다시 이탈리아 자동차로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된 마세라티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던 4세대,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그룹이 마세라티의 지분을 점차 사들이면서 대토마소 시절의 마세라티는 그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때 대토마소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있었으니 그 차는 바로 1994년 등장한 4세대 콰트로포르테였습니다. 먼저 이 차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마세라티의 투도어부터 포도어, 카브리올레, 그리고 심지어 슈팅 브레이크까지 책임을 졌던 마세라티의 바이터보 모델과 그 플랫폼을 공유했고, 디자인은 과거 2세대 콰트로포르테를 디자인하며 실험적 디자인이라고 대차게 가였던 마르첼로 간디니가 맡으면서 조금은 절제된 박스형 느낌의 세단으로 디자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마세라티답지 않고 너무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4세대 콰트로포르테는 중형 세단 수준의 바이터보와 그 플랫폼을 공유했기에 당연히 차체 크기도 작아졌고, 여기서 작아진 건 차체뿐만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도 같이 작아져 과거 4리터가 넘던 배기량들은 2.0 V6, 2.8 V6, 3.2 V8 엔진으로 대체되어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엔진에는 트윈 터보가 장착되어 작아진 차체에서 뿜어내는 그 출력만 보면 타사의 플래그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럭셔리 세단 시장은 이미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와 BMW 7 시리즈들이 강세이던 시절이기에 그저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삼지창 그릴이 전부였던 콰트로포르테는 그렇게 피아트에 의해 서서히 정리가 되면서 2001년 단종을 맞게 되었죠. 마세라티의 르네상스라 불린 5세대 콰트로포르테. 어느덧 5세대를 맞이한 콰트로포르테는 페라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그리고 생산 공정까지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감성은 있지만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는 단순 모델 체인지가 아닌 브랜드 재창조 수준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고, 그 중심은 역시나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이 되었죠. 페라리제 4.2, 4.7 자연흡기 V8 엔진이 그대로 이식된 이 세단은 제로백이 5.2초, 최고 속도는 시속 275km, 최고 출력은 무려 400마력을 웃돌았고, 특히 초기형 모델에는 듀오 셀렉트 변속기도 탑재되어 변속 시에는 그 충격이 다소 불편했지만 그래도 운전자의 재미까지 챙긴 자동차가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2007년부터는 다시 ZF4의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어 그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여튼 콰트로포르테는 페라리의 심장을 그대로 이식받아 배기음도 예술 그 자체가 되었고, 서스펜션도 스카이 훅이라는 전자식 댐핑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뜻대로 부드럽게도 단단하게도 주행이 가능한 만능형 세단이 되었죠. 여담으로 콰트로포르테의 배기음을 만들기 위해 마세라티는 엔진 튜닝 전문가들과 이탈리아의 유명 성악가인 파바로티, 그리고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들을 초빙해서 배기음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그런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 그저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열렬한 팬이었던 파바로티와 음악적 예술이 겹친다는 이미지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기술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세라티 내부 엔지니어들과 사운드 튜닝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흑배기음의 공명 주파수와 내부 캐빈에 전달되는 소리의 톤들은 일일이 다 조율되어 음악적 접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5세대 콰트로포르테는 레전드 그 자체였는데, 피닌파리나에서 엔초 페라리를 디자인했던 켄 오쿠야마가 1세대 콰트로포르테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아 5세대의 디자인을 완성시켰고,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이탈리아 최고급 가구 및 가죽 브랜드인 폴트로나 프라우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마세라티는 그저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하이엔드 가구처럼 만든다라는 마인드로 5세대 콰트로포르테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5세대 콰트로포르테는 그 해의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그리고 최고의 엔진상 등 총 57차례나 수상을 받으며 마세라티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안겨준 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2013년 마세라티는 독일의 고급 세단들과 맞서겠다는 각오로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성숙한 6세대 콰트로포르테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판매하며 SUV인 르반떼의 출시를 돕기도 했죠. 물론 6세대도 마세라티답게
독일차보다 정교하지 않고 품질 면에서는 현차도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콰트로포르테는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장인 정신을 고집하며 논리보다는 감성, 기술보다는 예술을 선택한 진짜 이탈리아스러운 세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